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국방부 장관에는 손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을,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서울법대 명예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내각 인선 발표입니다. 먼저 김상곤 전 교육감 얘기부터 해보겠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출생지는 광역시고요. 민주당에서 인연이 깊습니다. 2015년이죠. 당시에 당대표였던 문재인 당대표 후보의 전권을 받아서 혁신, 쇄신에 앞장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었고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도 재직을 해왔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과연 여기서 이 부분이겠죠. 민주당 혁신위원장 출신이라는 부분이겠죠. 지난해에는 또 인재영입위원장으로도 활동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김상곤 전 교육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뭔지 저희가 한번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문의 사람들 전면 배치 이렇게 뽑았는데요. 네. 왜 그런지는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떤 인사 키워드가 있을까요? 당시에 작년입니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평소에 정교조 합법화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역시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 시절에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라는 이 큰 아젠다를 본인의 모토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또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가 맞는 인사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뽑아봤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확실한 노선을 좀 정한 것 같아요. 교육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좀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펴겠다라는 그러니까 신념을 아마 이제 이번에 보여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학생운동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화 교수협의회 거기 창립 멤버입니다. 전교조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에도 참여를 했다가 당시에 뭐 무상버스 그런 논란을 해서 뭐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도 이제 꽤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앞으로 했던 그 교육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무상급식이라든지 학교 혁신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이 추동력을 가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그 시도 교육청장들이 보면 대부분 또 전교조 출신의 진보적인 인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야당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인사를 놓고는 아마 김상곤 후보자를 제일 좀 타깃으로 할 것 같아요. 교육 정책에 있어서 일단은 너무나 좀 진보적인 게 아니냐. 이런 데 좀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있고 특히 또 이제 그동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교수님이시죠. 이 논문 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논문 표절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관해서 청와대에서 검증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관해서 과연 검증의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좀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좀 주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기구위원장을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맡겼어요.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혁신위원장들에게 독배일 수도 있지만 당원과 국민이 함께 해준다면 혁신 이룰 수 있다. 문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전권을 위임했다. 당시 상당한 그 쇄신의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정권을 위임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눈에 띄는데 이번에도 상당한 권한 위임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한 정권을 위임할지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예, 역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2015년 굉장히 민주당이 좋지 않은 시간이었죠, 사실. 계속 이제 그 재보궐선거 패배를 하고 이러면서 문재인 대표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제 김상곤 그 후보자를 영입한 것 자체가 김상곤 후보자가 사실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으로 민주당이 꿀꿀 비키지 않습니까? 그때 무상급식 어떻게 보면 공약을 제일 처음 내놓았던 사람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코드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교육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영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정교조 합법화 문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번 그 교육의 키워드도 결국은 학생과 그다음에 또 교육 진보 쪽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전권을 위임해서 김상곤 부총리 겸 후보자가 그것들을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영우 소장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요, 당대표 시절부터 뭔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김상곤 당시의 전 교육감을 찾았습니다. 새정년 시절에 약간 당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당 혁신위원장을 맡겼고요. 본인의 가장 중요했던 이번 대선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선 승리 이후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당시 김상곤 후보자가 출마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초기 내각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을 맡겼고요. 김상곤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려움들을 가려움으로 잘 긁어주는 분 아니겠어요? 가려운 네. 것을 특히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문재인 대표가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 시절에 예, 새정년 시절이 안철수 전 대표를 혁신위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노력하다가 잘 되지 않자 예. 불발되고 나서 그 다음 카드로 내건 게 바로 김상곤 후보자.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나마 당의 혁신들을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상곤 이 총리 후보자가 네. 부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예. 네. 또 그렇다고 완전히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추미애 당대표로 소위 말해서 친문이 형들이 추미애 당대표를 추대하고 선거운동할 때 예. 네.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가 당대표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것만 네.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그건 코드를 아니다. 맞추는 예. 그런 분 아니고 자기 주관과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 정책에 있어서 큰 흐름은 같이 해 나가겠지만 네. 본인의 또 부총리로서 교육부총리로서의 소신들은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대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섭 전 국장에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사청문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청문회가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네. 이분의 이제 출신 자체가 80년대에 좀 민교협의 의장을 지내고 그 민교협 의장을 하시면서 사실상 그 정교조 탄생의 그 어떤 배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교육감 시절에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무상급식 문제하고 그렇죠. 혁신학교 문제로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 논문 표절 문제도 사실은 이제 불거진 상태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 김상곤 교육감이 하마평에 오를 때 이제 중간에 언론에 검증이 세게 들어가 지금 제동이 걸려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데다가 그런 보도가 한번 사실상 이분이 경기도 경기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면서 당시 여당 지금의 야당에서 이 김진표 후보에도 대비했지만 예. 김상곤 후보에도 대비해서 상당한 검증 작업을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 청문회가 예. 열리는 순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예. 아마 지난번 있었던 강경화 후보자의 예. 버금가는 네. 상당한 정도의 검증 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은 이제 앞으로 학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문제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그다음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단 발족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의 수월성 교육에서 좀 수월성 교육. 평준적 교육 이런 것으로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교육 노선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보수 어떤 측과 상당한 어떤 예. 접점, 어떤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보면 그동안 항상 수월성 교육 중심으로 많이 이제 개편돼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정책을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평준화 교육 쪽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현재 외고나 자사고 이런 것들 다 없애겠다 한다면 교육 시장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큰 정책적으로 본다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쟁점으로 끌어오를 인사청문회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경남 밀양 출신이고요. 서울대 법대 교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화려한 이력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과거와의 인연도 주목할 만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문외 사람들 전면 배치라고 저희가 뽑은 이유가 바로 안경환 후보자와의 인연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했었고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그리고 노무현 탄핵 시
조언을 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시에 많은 법학자들이 외면했던 그 당시에 본인이 바로 뒤에서, 너의 뒤에서 조언을 했던 그런 인연, 깊은 인연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법조인주도 검찰개혁, 그리고 인권 강화에도 앞장서온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연들을 가지고 있는 인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는 사람들이 배치된 거 맞구나 할 것 같아요. 특히 비법조인이고 비법조인이요. 비검찰 출신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이 시간 검찰이 가장 많이 떨고 있을 것 같았는데요. 강력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핵심적 내용이 제도 개선과 법적인 개선이기 때문에 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아마도 국회의원 출신의 법사위원 출신의 의원 겸한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그 정치는 그래서 얘기했었죠. 정치인 장관 입각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 개혁의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안경환 후보자를 내정함에 따라서 정치보다는 실제 검찰 개혁 내용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나타낸 것 같거든요. 예. 아마 2004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인으로서 대리인. 깊이 있게 자문을 구할 시절부터 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의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예. 그런 인사. 그래서 문의 사람이자 검찰에서 가장 검찰 개혁에 대해서 칼날을 깊이 들이댈 수 있는 사람으로 검찰이 가장 좀 싫어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얘기입니다. 안경환 장관 후보자 회고록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발췌해서 뽑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수석을 탄핵당,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당에서 처음 봤다. 강금실 법무장관도 함께였다. 당시 서울법대 학장을 지내고 있던 안경환 당시 학장에게 당시 문재인 수석이 강금실 법무장관과 같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비중 있는 헌법 교수 중에서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며 나의 조언을 구해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한번 더 보실래요? 처음에는 본인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수들이 모두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도움이 되면 내 이름을 써도 좋고 필요하면 직접 헌재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당시 수석이 가장 힘들 때 옆에 서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인권위원장을 지내고요. 지금 조국 민정수석과는 서울법대에서 동료 선후배 교수로 같이 근무를 했었고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으로도 굉장한 인연이 있는데 뭔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안경환 법무장이 딱 이렇게 삼각 트로이카가 이게 좀 뭔가 참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가장 삼각형.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서 조국 민정수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어떻게 보면 멘토죠. 멘토. 그런 멘토인 안경환 교수를 법무부 네. 장관 후보자에 앉힌 것 자체가 검찰 개혁에는 확실한 의지다. 이건 뭐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한 달간 문재인 정부가 그 집권한 이후에 가장 두드러져 나타난 게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인사도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했고요.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서 아마 검찰개혁에 가장 방점을 두고 안경환 후보가 후보 발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안경환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네. 조국 수석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법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교수라면서 제3자 입장에서 좀 법률적 시장을 이제 바라봤던 네. 측면이 네.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 개혁을 이제 아주 가열차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쌍두마차가 보면 다들 이제 법조 현장에 없던 분들이야. 그렇죠. 어떤 관찰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내부의 어떤 현안과 내부의 어떤 이런 그 동력들을 과연 익숙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의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법조 개혁이라는 게 사실 어떤 국회와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국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사위원들이 현역 법률가 출신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한 저항을 일으킬 수 있죠. 저항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학계에서 벌어져 왔던 법조 시장의 개혁 예. 이런 문제의 어떤 것들을 실제로 법률 현장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적용의 어려움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되고 네. 너무나 또 이념 어떤 지향적인 또 너무나 또 예를 들어서 형식주의적인 네. 이런 것들이 아. 실시될 경우에 과연 법조 개혁이 현실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 그런 또 우려감도 성질 생기는 게 네. 있습니다. 안 후보자의 과거 회고를 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걸 함께 볼 수 있는지 한번 돌려주시면 좋겠는데 안 후보자가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이제 탄핵 시점에서 나는 헌법 다른 학자들과 똑같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교수들이 다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이 되면 내 이름 써도 좋다. 원하면 나 나가겠다. 여기에서 지금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굉장히 끈끈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전면에서 잔다르크처럼 나서겠다. 인연이 참 보통 인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지금 그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쪽 그 문재인 대통령 측과의 인연은 꽤 오래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았을 때, 네. 그때도 사실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때 조국 위원도 같이 이제 국가인권위원이었거든요. 네. 그때 사실 이제 조금의 갈등을 가지고 이제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어떤 그때 좀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좀 축소하려고 할 때, 네.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사퇴를 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나름대로 아마 신뢰관계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호흡은 맞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인 호흡과 그 관점에서는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입니다. 충남 출신이고요.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 대선부터 문재인 당시 후보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이죠. 패배한 대선. 그때부터 이제 안보 공약을 책임졌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새정년 민주당으로 변화되면서 계속 국방안보 특별위원장을 맡았다는 겁니다. 해군 참모총장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은 절대 안 하겠다. 육군에 너무 많이 힘이 쏠려 있으니까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해군 또는 공군이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애초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송영무 후보자는 굉장히 함합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서영호 소장. 네, 아마 송영무 후보자인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할 정도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의 국방 정책을 총괄하고 그렇죠. 했고요. 특히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예. 대선에서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 하면서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계획을 핵심적으로 총괄했던 분이어서 예. 그리고 B64, B육군이라고 하는 그 군의 균형 인사를 맡을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그 강력한 후보자로 거론됐었는데 네. 아마 검증 과정에서 일정하게 문제가 발생돼서 정밀 검증을 한 연후에 아마 발표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안을 이제 다루게 되잖아요. 사드 문제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전시작전권 개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앞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분은 과거에 사드라던가 전자권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입장을 예. 밝힌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어떤 현장에 좀 떨어진 지가 오래고 사실 네. 이분이 이제 해군에 계실 때 제1연평해전 때 직접적으로 사실 지휘를 한 분입니다. 네. 현장에도 전투 경험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일단 현장을 떠나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예.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육군 중심의 어떤 운영 자체를 과연 이제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도 있고 네. 사실 이제 지금 검증에서 걸린 게 위장 전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군 출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지방으로 많이 전전하기 때문에 네. 그 문제 걸리는데 일단 지금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로는 예.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문제가 되기 이전 우리가 왜 공개적으로 200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위장 전입 그걸 했었는데 그 이전의 것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가 또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또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관심은 역시 인사청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인선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한 내용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 딱 세 마디입니다. 조대엽 후보자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 파악했다. 미리 파악하는 게 이 정부의 특성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자세한 경우는 청문회에서 응답을 할 것이다. 송영무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이 됐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인 특성상 발생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조금 이해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에서 검증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문 표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내부적인 높은 기준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청문회에서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문제가 있는 거를 청와대에서 먼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는 강경화 후보자 때와 같은 흐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영호 소장 이런
뭐 다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조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그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인사 사건이라던가 네.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하고 예. 송영무 후보자는 아까 말한 대로 군 근무 특성상 예. 잦은 그 전출 때문에 예. 아마 그 자녀의 학교 문제도 잦은 전화를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등록을 늦게 옮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논문 표절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을 텐데 시시비비. 예, 좀 위법적인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인가 고민할 텐데 문제는 주무부처가 교육부총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논문 네. 표절 문제가 더욱더 가혹한 검증에 야당이 칼날을 들이대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이 문제를 김상곤 후보자가 어떻게 잘 소명하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정책실장도 그 문제로 가지고 교육부총리 네. 후보자가 됐다 낙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 부처에 그 유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주말인가요? 그 청와대에서 당청 관계자들이 대통령 모시고 이렇게 회동을 할 때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자락을 끌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6명 발표 이후 3명의 그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문제로 문제가 제기됐고 예. 그 순간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기준이 흔들려서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조금 그 검증 과정에서 좀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예.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길을 간다. 좀 두들겨 맞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사로 야당이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이 네.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내일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예. 혹은 여당에서 그러면 이 새로운 인사 기준을 내놓자는 것인지 네. 또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인사 기준을 내놓는다면 지난번에도 다시 논란이 됐던 네. 5대 인사 그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걸 수정 조정한 건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네.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총론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김태형 변호사는 굉장히 선하게 해석을 해주셨지만 사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전에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 사실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일종의 선제 공격이랄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국민들의 지지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포문 내지는 어떤 포탄을 가득 안고 이렇게 선제 공격한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정치이겠죠? 그렇죠. 공격이라보다는 이실직고겠죠. 이실직고를 해서 논란의 소지를 이제 줄이겠다는 이제 생각일 텐데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때 문제가 됐던 건 위장전입이 먼저 밝혔습니다. 따라서 네.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이 더 커졌죠. 네. 거기다 그 이제 집 자체가 위장전이 어떤 아지트처럼 활용된 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지금 강경화 후보가 굉장히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네.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들이 그러니까 군인 특성상 군인은 아무래도 네. 정출이 전입 자주 잦다 보니까 이제 아이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는 해명한 걸로 보이는데 예. 네. 과연 이제 그렇게 한 번 정도가 있어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생겼다 이러면 이제 논란은 두세 배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지금 아직 이제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뭔지를 아직 알 수 없지만 네. 그 실체가 과연 지금 청와대가 생각한 것처럼 별게 아닌가, 별게 아닌 아닌가. 걸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석박사를 했거든요. 석박사. 이미 근데 이 석박사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는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이제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강력한 검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이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돌려보면 대충 몇 %다가 논문 표절에 그래서 다 나올 수 나오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김상곤 후보자는 이미 내정이 오래전에 됐는데 발표가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비춰본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관련해서 좀 논란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상곤 후보자는 이 논문 표절, 특히 이제 이번 후보들 중에서 사실 논문 표절이 핵심인데 그것도 예.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볼 때는 엄격한 기준이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여집니다. 임명이 잘 순조롭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전 김병준 정책실장의 뒤를 밟을지 한번 인사청문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의 인연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가 맞는 인사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뽑아봤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확실한 노선을 좀 정한 것 같아요. 교육 네.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좀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펴겠다라는 그러니까 신념을 아마 이제 이번에 보여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학생운동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화 교수협의회, 거기 네. 창립 멤버입니다. 네. 전교조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에도 참여를 했다가, 예. 당시에 뭐 무상버스 그런 논란을 네, 해서 네. 뭐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도 이제 꽤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앞으로 했던 그 교육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무상급식이라든지 학교 혁신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이 추동력을 가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네, 이제 그렇죠. 지금 그 시도교육청장들이 보면 대부분 또 전교조 출신의 또 진보적인 인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야당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인사를 놓고는 아마 김상곤 후보자를 제일 좀 타켓으로 할 것 같아요. 교육 정책에 있어서 일단은 너무나 좀 진보적인 게 아니냐. 이런 데 좀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있고. 네. 특히 또 이제 그동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예, 교수님이시죠. 이 논문 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논문 표절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검증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관련해서 과연 검증의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검증의 그것도 상당히 좀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좀 주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기구위원장을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맡겼어요.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혁신위원장들에게 독배일 수도 있지만 당원과 국민이 함께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려움들을 가려우면서 잘 긁어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가려운 네. 것을 특히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그 문재인 대표가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 시절에 예, 새정년 시절이 안철수 전 대표를 혁신위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노력하다가 잘 되지 않자 예. 불발되고 나서 그 다음 카드로 내건 게 바로 김상곤 후보자.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나마 당의 혁신들을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상곤 이 총리 후보자가 네. 부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그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예. 네. 또 그렇다고 완전히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추미애 당대표로 소위 말해서 친문이 형들이 추미애 당대표를 추대하고 선거운동할 때 예. 네.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가 당대표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것만 네.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그건 코드를 아니다. 맞춘 예. 그런 분은 아니고 자기 주관과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 정책에 있어서 큰 흐름은 같이 해 나가겠지만 네. 본인의 또 부총리로서 교육부총리로서의 소신들은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대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호섭 전 국장에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사청문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네. 이분의 이제 출신 자체가 80년대에 좀 민교협의 의장을 지내고 그 민교협 의장을 하시면서 사실상 그 정교조 탄생의 그 어떤 배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교육감 시절에 아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무상급식 문제하고 그렇죠. 혁신학교 문제로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 논문 표절 문제도 사실은 이제 불거진 상태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 김상곤 교육감이 그 하마평에 오를 때 하마평에 오를 때. 이제 중간에 그 언론에 그 검증이 세게 들어가 지금 제동이 걸려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데다가 예, 그런 보도가 한번 사실상 이분이 그 경기도 경기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면서 당시 여당, 지금의 야당에서 이 김진표 후보에도 대비했지만 예. 김상곤 후보에도 대비해서 상당한 검증 작업을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 청문회가 예. 열리는 순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예. 아마 지난번 있었던 강경화 후보자의 예. 버금가는 네. 상당한 정도의 검증 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은 이제 앞으로 학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문제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그다음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단 발족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의 수월성 교육에서 좀 수월성 교육. 평준적 교육 이런 것으로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교육 노선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보수 어떤 측과 상당한 어떤 예. 접점, 즉 어떤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보면 그동안 항상 수월성 교육 중심으로 많이 이제 개편돼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정책을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평준화 교육 쪽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현재 외고나 자사고 이런 것들 다 없애긴다 한다면 교육 시장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큰 정책적으로 본다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쟁점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혁신 이룰 수 있다. 문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전권을 위임했다. 당시 상당한 그 쇄신의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정권을 위임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눈에 띄는데 이번에도 상당한 권한 위임을 가지고 무슨 어떤 분야에 대한 정권을 위임할지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예, 역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2015년 굉장히 민주당이 좋지 않은 시간이었죠, 사실. 예. 계속 이제 그 재보궐선거 패배를 하고 이러면서 문재인 대표는 어려운 입지에 있었고 네.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제 김상곤 그 후보자를 영입한 것 자체가 김상곤 후보자가 사실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으로 민주당이 네. 굴곡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무상급식 어떻게 보면 공약을 제일 처음 내놨던 사람이죠. 예.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코드를 알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교육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영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정교조 합법화 문제 굉장히 큰 그렇죠.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결국은 인권조례요. 이번 그 교육의 키워드도 결국은 학생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교육 진보 쪽에 네.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전권을 위임해서 김상곤 부총리 겸 후보자가 그것들을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영우 소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요, 당대표 시절부터 뭔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김상곤 당시의 전 교육감을 찾았습니다. 새정년 시절에 약간 당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당 혁신위원장을 맡겼고요. 본인의 가장 중요했던 이번 대선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선 승리 이후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당시 김상곤 후보자가 출마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초기 내각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맡겼고요. 김상곤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국방부 장관에는 손용무 전 해군 참모총장을,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서울법대 명예교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내각 인선 발표입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 전 교육감 얘기부터 해보겠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출생지는 광주광역시고요. 민주당에서 인연이 깊습니다. 2015년이죠. 당시에 당대표였던 문재인 당대표 후보의 전권을 받아서 혁신, 쇄신에 앞장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었고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도 재직을 해왔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과연 여기서 이 부분이겠죠? 민주당 혁신위원장 출신이라는 부분이겠죠. 지난해에는 또 인재영입위원장으로도 활동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김상곤 교육감, 전 교육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뭔지 저희가 한번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문의 사람들 전면 배치 이렇게 뽑았는데요. 왜 그런지는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떤 인사 키워드가 있을까요? 당시에 작년입니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평소에 정교조 합법화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역시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 시절에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라는 이 큰 아젠다를 본인의 모토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